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나우 일부의 김호수, 고은별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안전바를 단단히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 흔들리지 말고 실적 발표에 집중을 또 해야 하는 시장일 것 같습니다. 자, 한밤에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AI 발로 많은 상승을 보였던 뉴욕 증시가 계속해서 조정세를 보이고 있고 나스닥 지수가 무려 3.6%가 넘게 오늘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는 AI 거품이 꺼지는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고, 반면에 다우나 이 중소형주 러셀 지수 같은 경우에는 크게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투매는 아니다. 의견들이 좀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또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차 실적, SK하이닉스의 실적, 큰 기업들 이외에도 수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여기에다가 조금 있으면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이 있기 때문에 9시에 대국민 연설이 시작된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시장을 어떻게 대비할지 오늘은 굉장히 이벤트가 많은 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요동치는 시장 속에서도 펀더멘털이 단단한 기업들을 잘 옥석가리기를 하게 된다면 그래도 버텨낼 만한 힘이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크게 흔들렸을 때 투자자들은 이미 고점인 걸 예견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투자 코멘트도 있었는데요. 예상을 하는 것만큼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되겠죠. 역시나 2시간 동안 알찬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해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또 마켓나우에서 준비한 내용들 하나씩 브리핑 해드릴 텐데요. 먼저 이슈레이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지만 이번 주에 또 파리 올림픽이 개막을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수혜주들 한번 골라보는 것도 투자의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해서 해리스 부통령이 또 급부상하면서 친환경 관련주들도 좀 볼 필요가 있다 의견이 있으니까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함께 최근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제약 바이오 그리고 조선업종은 굳건하게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투자 포인트 알아보시죠. 마지막으로 이코노미의 톡에서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 트럼프 수혜주, 또 해리스 수혜주 한번 골라보면서 앞으로의 투자, 하반기까지, 연말까지 어떻게 투자 이어갈지 전략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목요일도 힘차게 출발하는 마켓나우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켓나우 오늘 첫 코너 글로벌 포커스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시장은 어떻게 출발할까요?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SK하이닉스와 현대차와 같은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우선 SK하이닉스가 오늘 개장 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5조 4천억 원대로 지금 실적을 발표했고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흑자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금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시장 기대치가 5조 1천억 원가량으로 추산이 됐었고 지속적으로 상향으로 조정이 됐었습니다. 그보다 살짝 상향된 그런 영업이익을 발표한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16조 4천억 원대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무려 124%가량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 그리고 TSMC가 워낙 좋은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역시나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지속적으로 높아진 상황이었고요. 이에 걸맞는 실적을 발표한 만큼 과연 글로벌 시장과 비교했을 때 글로벌 시장의 기술주가 흔들린 가운데서 오늘은 또 SK하이닉스가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줄지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오늘 우리 시장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의 김정석 과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간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최악의 하루를 보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 집중적으로 보셨습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인공지능 AI 거품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폭락하는 분위기였는데요. 빅테크 실적 시즌을 연 구글과 테슬라가 시장 눈높이에 못 미치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지수주 상승의 거품이 꺼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조성되었습니다. 대형 교육주 투매가 이어지며 구글 5%, 테슬라가 무려 12% 폭락했습니다.
빅테크 두 곳의 폭락은 다른 기술주들의 하락을 이끌며 엔비디아가 6.8%, 메타가 5.6% 빠지며 매그니피션스 7 종목의 대부분이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주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등의 기업 실적에 따라 향후 전반적인 증시 흐름이 좌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엔저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일본의 경우도 실질 임금의 감소마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앞두고 급변하는 증시 속에 글로벌 각국의 선제적 통화정책 변화 움직임이 발생하는 흐름으로 이러한 부분도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간밤 미국 증시를 보고 국내 투자분들께서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할까요? 네, 금일 금융시는 간밤 미국 증시의 급락 영향으로 일단 하락 시장 예상하고 있는데요. 전일의 경우도 빅테크 종목들의 시간의 하락에 영향을 받아 실망감 유입으로 하방 압력을 좀 받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SK 하이닉스 실적도 발표됐고 오늘 현대차, LG엔솔 등의 대표 수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루어진 가운데 눈치 보기 양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시장이 점차 대응이 중요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변동성 과정에서 금리, 환율과 같은 변수들의 상승이 크게 관측은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미 대선과 같은 계절적 변동성과 주도주의 지지선 이탈 같은 변화가 시장을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대비 변동성이 낮은 종목들로 구성된 로우볼 스타일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데요. 흑자 기업들 중 변동성이 작은 기업들로 종목을 피킹하는 방식으로 현재와 같이 민감도가 높아질 수 있는 시장 환경 속에서 방어를 해줄 수 있는 개념으로 급할수록 천천히 갈 수 있는 전략으로 현재 어려운 시장을 대응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의 변동성이 점점 더 커지는 만큼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오늘 SK 하이닉스가 장전의 실적을 발표했고 현대차와 같은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오늘 잇따라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따른 개별 장세 대응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포커스였습니다. 자, 이슈 레이더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우리가 포착해야 할 이슈 알아보고 여기에 따른 투자 전략, 종목까지 선정을 해드릴 테니까요.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슈 레이더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FR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이데일리온의 곽유정 파트너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SK 하이닉스의 실적도 나왔고 잠시 후에 9시에 또 바이든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도 있고 오늘 이슈가 굉장히 많은 날입니다. 자, 그 전에 그러면 장 출발 전에 저희가 어떤 이슈를 포착해야 할지 두 분이 골라오셨는데 먼저 그럼 길건우 대표의 이슈부터 함께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가상 대결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선 것으로 나타난 영향인데요. 그런데 풍력단지를 건설하기 위해선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전 세계 탈탄소 기조 속에서 해상풍력 시장은 연 13%가량 성장해서 2030년에는 자동차 산업의 절반 수준인 167조까지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점점 더 커져만 가는 풍력 관련 산업,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앞으로의 모멘텀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첫 번째 포착한 이슈는 친환경 관련 주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건우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자, 지금 미국 대선이 대혼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따 9시에 우리 시간으로 9시에 대국민 연설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겠다, 추대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나올 것은 이제 예상하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잘 빠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안 그러면 거의 민주당이 무조건 진다. 왜냐면 딱 저번 주까지 갑자기 발표를 했잖아요. 나 안 할게. 네네. 근데 그 전까지는 거의 트럼프 우세였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번 주까지 시장을 보시면은 거의 트럼프 트레이드.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볼 섹터는 어디며 수혜를 볼 섹터는 어디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주가 됐다라고 하면 아마 이제 사퇴하고 해리스 부통령한테 넘기면서
좀 이게 박빙 구도로 또 다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민주당 쪽이 지금 결집하는 것 같아요. 장난 미국 아니에요. 쪽에서.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집하는 거를 사실 후원금 수치로도 조금 그쵸. 체크를 하는데 그 금액이 최대라면서요. 이번에. 역대 최고입니다. 네. 역대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게 대결 구도가 딱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사실은 트럼프랑 바이든이랑 나이 차이 그렇게 많이 안 나거든요. 3살 차이라는 거. 근데 고령으로 공격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반대 완전. 그렇죠. 확 어려졌죠. 확 어려졌죠. 그다음에 이제 백인 대 유색이죠. 남성 대 여성이죠. 여성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제 부통령도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걸 뭐 이제 역할을 차지하는데 트럼프가 또 이번에 그 지지한 채택한 부통령이 더 강성입니다. 네, 그렇죠. 예. 예, 여성 쪽에 더 셉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반대 표까지 또 끌어오는 것까지 돼서 사실은 예측할 수 없다. 그러면 해리스가 이기냐? 그럼 거기 걸 타야 되냐? 이거보다는 사실은 이제 오늘 대선을 얘기하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더 우세하는 건 없습니다. 뚜껑은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 시장 내에서는요. 누가 조금 우세하다라고 하면은 그 반대 섹터인 건 쭉 빠지고요. 또 반대로 쭉 올라가고가 무수히 왔다 갔다 할 건데 그렇죠. 그럼 실질적으로 내 계좌의 수익률은 본전이거나 마이너스입니다. 네. 그래서 항상 조금 안전하게 투자하는 게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지금 둘이 가장 많이 싸우는 건 에너지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재생에너지, 전기차, 그다음에 뭐 천연가스, 석유, 석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서로 대립되는 것들이 많은데 대립되는 것도 있고요. 공통적으로 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이걸 조금 한번 오늘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재생에너지 쪽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태양광 풍력 쪽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존에 트럼프가 되면 무조건 안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그러니까요. 하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쭉 나오지만 공화당이 탈환을 하더라도요 상관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요? 트럼프 재임 기간에 그 말 그대로 이제 발전 시설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태양광 풍력 같은 경우는요 천연가스와 더불어서 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달라질 거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전기차는 완전 반대죠. 네. 전기차는 민주당이 어찌됐건 재집권하게 되면 해리스가 그대로 아마 이어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만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공화당이 한다라고 하면 조금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고 수소는 거의 비슷합니다. 네. 혜택을 둘 다 똑같이 받을 거예요. 그러면 재생에너지랑 수소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석유랑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또 반대입니다. 민주당은 위축되고 공화당은 늘어나고 그쵸. 석탄은 또 둘 다 축소. 근데 석탄에서는 사실 저희가 투자할 만한 거리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을 본다라고 하면 세액공제 해주냐 마냐. 요 차이인 거예요. 그러면 싸울 때 섹터는 버리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이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입장에서는 누가 더 우세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슈팅이 나올 수는 있어서 접근은 가능하나 예를 들면 11월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거 따라가다가 지쳐 나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풍랑 나오면 또 이제 막 우울해지고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처하기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전한 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럼 안전한 건 지금 수소랑 재생에너지 쪽이잖아요. 재생에너지. 근데 이제 수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인프라가 그렇게 많이 깔려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 다가가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면 신재생 쪽을 보자. 그리고 신재생 쪽을 본다라고 하면 최근 들어서 미국이랑 유럽 쪽에서는 어찌됐건 발전 프로젝트들 관련해서 꾸준하게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아마 올 하반기랑 내년 상반기쯤에서도 이제 금리 인하 시점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FOMC 나오고 뭐 지금 9월에 금리 인하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신재생 에너지 쪽은 금리 인하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초기 투자 비용이 조 단위예요. 최소가 조 단위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차입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금리에 굉장히 민감한데 금리 인하 시기가 결정이 되고 어찌됐건 내년에도 꾸준히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 투자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수주의 낙수 효과가 계속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악재는 거의 다 반영이 됐다. 바닥도 지나가고 있다. 앞으로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에너지와 관련된 이 입장은 정반대였는데 어쨌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친환경 쪽에서는 아예 배제를 하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고 시장에서도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기차에 대한 입장도 약간씩 바뀌어요. 테슬라의 맞아요. 일론 머스크가 지원을 해주니까 전기차 뭐 단기적인 거리에서는 또 쓸만하다 이런 코멘트도 하더라고요. 자, 에너지 쪽도 뭐 바뀔 수 있겠죠. 그러면 관련해서 친환경 관련 에너지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고은별 앵커가 정리했으니까 확인해 보시죠.
네, 미국 대선 후보자들의 지지율 가상 대결 결과에 따라 울고 웃고 있는 지금 대선 관련 기업들입니다. 대표적으로 풍력 관련 기업은 해리스 부통령과 연동되어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어제 역시나 풍력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CS 윈드와 CS 베어링은 2에서 4%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됐고요. 풍력 타워와 관련된 기업들이기도 합니다. 다만 CS 그룹주들은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현재 구간 주가가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절반가량 좀 시가총액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동국 에센시와 유니슨 마찬가지로 0.5에서 3%가량의 오름세가 나오면서 5일 차트 보더라도 추세적으로 강한 상승이 전일 나왔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풍력 관련주 해상풍력과 관련해서는 해저 케이블 관련 기업들도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나 전선 기업들은 최근 실적으로 증명을 해내면서 앞으로 시장에 대한 성장 가능성까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죠. 대표적인 관련 기업 LS 마린솔루션 어제 1.2%가량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미국 대선과 연관돼서 엮이게 됐을 때 급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풍력보다는 태양광이 상대적으로 좀 더 강세를 보이는 모습도 포착이 됐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신재생 에너지 가운데 어떠한 종목을 픽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신재생 에너지 쪽에 움직임들이 다시 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길 대표님이 정리를 해주셨던 것처럼 대척점에 있는 그런 쪽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공통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친환경을 봐야 된다. 그러면 관련해서 어떤 종목 고를까요? 태양광도 있고 이제 풍력도 네. 있지만 저는 이제 풍력이 조금 더 낫다라고 네네. 봅니다. 왜냐하면 어찌됐건 이제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을 본다라고 하면 풍력이 조금 더 높아요. 뭐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는 않지만 그다음에 이제 주가도 어찌됐건 조금 바닥을 지나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풍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이제 고민거리는 이거잖아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타워 관련된 데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 타워가 건설이 되고 나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전력 기반하는 게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해저 케이블 얘가 많이 나오는데 얘를 따라갈 거냐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그 해상 풍력 관련주들을 보면 주가가 많이 눌러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눌러져 있는 게 사실은 그 전력 케이블 관련된 주들은 보시면은 2년 전에 3년 전에 풍력 관련주들 수주받을 때 그게 지금 실적으로 잡히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눌려져 있죠. 네. 그러니까 섹터 자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섹터가 살아난다라고 하면 결론은 타워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할 거고요. 아마 하반기랑 내년 상반기 때 수주 이야기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것들도 타워 쪽 수주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타워 쪽을 먼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어떤 종목? 이제 대표적인 게 SK 오션 플랜트랑 네네. 그다음에 CS 윈드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SK 오션 플랜트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 게 사실은 이제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미국 쪽에만 또 집중돼 있다 보니까 대선에 따라서 리스크에 따라서 조금 더 아마 변동률이 굉장히 심할 거예요. 근데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미국 쪽도 바라보고는 있지만 네. 아시아 쪽에 대한 안정적인 매출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수주 소식도 있었습니다. 6월 달에 3,900억 신규 수주 소식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관련 프로젝트에서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아시아 쪽이나 국내에서 그 고정식 하부 구조물에서는 어찌됐건 뭐 굉장한 강자다, 탑티어 안에 꼭 들어간다라는 관점으로 저는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신규 프로젝트 발주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는 그 하부 구조물 쪽에 보면은요, 사실은 고정식이냐 부유식이냐라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게 왜 중요하냐면 고정식 같은 경우에는 인근 연안, 그러니까 깊은 바다로는 못 갑니다. 네네. 근데 부유식은 깊은 바다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풍력 시장 초기에는 그 인근 해안가에만 쭉 깔려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제주도 가보시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닷가에 보면은 해상 풍력 많이 있죠. 네. 근데 여기가요 그렇게 넓지 않잖아요. 면적으로 따지면. 그러면 그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는 없거든요. 근데 결론은 부유식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SK 오션 플랜트가 이번에 부유식 관련해서 26년 완공 목표로 해서 네.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게 세계 최대의 해상풍력 구조물 생산 기지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것까지 된다라고 하면 미국이나 유럽이나 동남아시아 쪽에서도 아마 내년
빠르면 하반기쯤에는 네. 이 부유식에 대한 수주 이슈들도 굉장히 많이 탄력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K 오션 플랜트의 하부 구조물과 관련해서 어쨌든 플랜트를 설치하는 이 수요는 더 많아질 수 있다. 뭐 미국 쪽에 집중되지 않은 것도 포트폴리오 자체로 좀 매력적이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주가도 엄청 눌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함께 잘 살펴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거 관련해서 친환경 쪽에 곽유정 파트너님은 어떤 종목 보세요? 저는 이제 풍력 쪽 하셨으니까 태양광 쪽으로 한번 태양광. 가볼까 하는데요. 사실 지금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풍력보다 지금 주가 탄력성이 좋은 건 태양광 쪽이긴 합니다. 네, 그렇죠. 지난 이제 5월달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가 이제 일부 이제 발현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시행일이 이제 8월 1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만간 지금 임박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25%에서 지금 50%로 이제 늘리겠다고 해서 그때 관련 종목들 이제 주가가 움직임이 좀 네네. 크게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뿐만 아니라 과거 이제 2020년도 대선 당시에도 신재생 에너지 정책 바이든 대통령이 밀었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도 저점 대비해서 거의 한 5배 정도 갔었던 이력이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네. 확실히 이제 대선이라는 정책과 지금 현재 이렇게 태양광 패널 부과 관련 소식에 주가 움직임이 좀 잘 나와주는 것을 봤을 때 트레이딩 관점에서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종목 SDN을 SDN 이요? 네, 일단 꼽아보고 싶습니다. 자, 이 SDN 같은 경우에는요, 뭐 이제 관련 내용들 보면은 기업 이제 소개 내용에 태양광 발전소 건설뿐만 아니라 태양광 모듈, 태양광 쪽 이제 부품이나 건설 짓는 것들 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네네.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조선 종목들도 지금 굉장히 좀 강세 움직임 나와주고 있는데 선박용 엔진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우회적으로 직간접적인 또 조선주 섹터 내에서의 수혜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아까 수주 관련 소식 말씀하셔서 조금 이제 보태면 지난 6월달에 프로젝트 큐레이터스와 107억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 공사 계약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태양광 사업을 잘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이제 부각이 받는 이유가 해리슨 이제 부통령이 지금 기후 이런 정책에 대해서 과거 바이든보다 조금 더 강한 정책을 펼칠 것이다라는 지금 기대감이 굉장히 좀 그렇죠. 크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2019년도 당시에는 기후 변화가 저소득층이나 유색 인종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기후 평등 법안을 제출을 네네. 하기도 했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화석 연료 관련해서도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연방 토지 내에 화석 연료를 생산하는 경우에만 금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화석 연료 기업에 대해서 아예 강한 규제를 내리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후 오염 수수료를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바이든보다 조금 더 강력한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신재생 관련주 SDN 주목해 보시면서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5월달 이후로 지금 주가가 조정 중 이후에 최근 다시 거래량이 붙어주고 있는데 네. 현 시점에서는 2,100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상승 탄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SDN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친환경 관련해서 하나씩 주셨어요. 풍력과 이 태양광 하나씩 주셨는데 태양광이 아무래도 최근에 주가 흐름은 조금 탄력이 더 나오고 있고 하지만 많이 눌려서 조금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건 좀 풍력 쪽이고 이렇게 알려드렸으니까 시청자분들이 한번 잘 판단해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확인해 봤고요. 자, 이번에는 곽유정 파트너가 포착한 이슈는 어떤 내용일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2024년 파리 올림픽이 하루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코로나 이후 8년 만에 관중과 함께하는 첫 올림픽인 만큼 전 세계가 기대하고 있는데요. 관련 수혜주로는 전자, 식료품, 광고 업종이 거론되지만 국내 증시는 생각보다 시들합니다. 바로 축구와 농구와 같은 인기 종목이 빠르게 탈락했고 프랑스와의 시차로 메인 경기가 새벽에 열리기 때문인데요. 국내 올림픽 관련 기업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파리 올림픽이 이제 곧 개막입니다. 이번 주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선수단도 프랑스로 출국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자, 문제는 프랑스 이 파리 올림픽에 수혜주는 이번에는 별로 부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한 번쯤 좀 브리핑 도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본 이슈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 파리 올림픽이 우리 지금 한국에서도 지금 부각을 받지 못하고 네. 있잖아요. 40여 년 만에 지금 선수단 역시 지금 최소로 네. 꾸려져 있는 상황이고 인기 지금 구기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여자 핸드볼이 지금 유일한 네, 상황이기 다 때문에 탈락했더라고요, 구기 종목은. 지금 이
올림픽 관련 종목들이 올라갈 만한 그런 모멘텀 자체가 지금 많이 눌려 있는 그리고 그런 이런 상황이라 볼 수 스포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벤트 자체가 예전만큼 부각을 못 받고 주가가 안 가는 것 같아요. 뭐 과거에 뭐 몇 년 전에 카타르 월드컵 때도 그랬고 네. 이번에도 약간 그런 것들이 점차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특수성이라는 거는 또 반영이 됐었던 것 네. 같은 게 지난 이제 올림픽 시기에서는 도쿄 올림픽 시기죠. 그때가 2021년이잖아요. 네네.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 때였죠. 때문에 그때는 이제 현장 관람이 되지가 않아서 직관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관족이라고 해서 집에서 네, 그렇죠. 예, 보는 그런 직관족들이 늘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방송사나 그 스트리밍하는 인터넷 방송 관련 기업들은 또 주가가 기간 내에 올라가거나 교촌 F&B 같은 이제 그 치킨. 교촌 네. 치킨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그 올림픽 특수 실제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는 한국에서 자체가 일단은 선수단들이 최소 규모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다 탈락을 해서 국민들의 관심도가 시든 게 국내 증시에서는 가장 큰 지금 악조건이라고 네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파리와 우리나라의 시차 역시도 지금 7시간 정도 애매합니다.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요 경기가 밤 늦게 하거나 이제 새벽에 하는데 하죠. 네. 이제 볼만한 유인거리도 없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지금 SBS 같은 경우에는 3월 이후로 주가가 계속해서 지금 하락세가 나와주고 있고요. 그나마 지금 이제 인터넷 스트리밍하는 이제 업체 있죠. 아프리카 TV를 운영하는 숲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파리올림픽 32개 종목에 대한 중계권을 따낸 상태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최근까지 주가가 올라갔다가 단기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긴 해요. 근데 단기 조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하락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간당간당한 지금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는 네.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제 기대감이 너무 지금 안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보통 이런 이제 스포츠 관련 이슈가 들어오면 짧게는 한 달, 길게는 한 3달 정도 이어지는 경우들이 네, 많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관련 종목들 보면은 이미 주가가 이제 올랐다가 떨어진 종목들이 좀 많이 보여요. 교촌 F&B 같은 경우에도 5, 6월 달까지는 그래도 시세가 강하게 나왔었다가 지금 조정 크게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올림픽 관련 이슈로 올랐을까라고 보기에는 최근에 이제 K푸드가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음식료가 받았었잖아요. 올라가면서 올라간 그렇기 건가요?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업종군을 봤을 때 지금 뭐 수혜 받을 수 있는 섹터는 사실 굉장히 많긴 합니다. 근데 지금 못 올라가서 그런 건데 일단 뭐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광고 대행사나 방송 쪽 같은 경우에 수혜 받을 수 있겠죠. 내지는 주류 치킨, 편의점주 이런 이제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나마 음식료 쪽, 식품 관련 쪽이 K푸드와 같이 연관해서 주가가 좀 오를만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고려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리 올림픽 곧 개막인데 관련해서 수혜주 이제 단기적으로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림픽 관련 수혜주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최근의 흐름 고은별 앵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림픽 관련 수혜주들의 최근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수혜가 기대됐던 종목 그리고 기대되는 종목들을 추려봤는데요. 대표적으로 올림픽 수혜주로 거론되는 게 의외로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는 국내에서 유일한 올림픽 공식 후원사이기 때문이고요. 이번 파리 올림픽에 갤럭시 홍보에 만반을 가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홍보 효과로 인한 판매 극대화를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LG전자도 함께 거론되는데요. TV 수요 분석으로 인해서 TV가 많이 판매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지만 주가는 역시나 글로벌적인 업황에 대한 우려 속에 지금 2%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를 좀 지속적으로 꺾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홍보 관련 기업인 제일기획도 전일에는 0.6%가량 하락하면서 5일 차트를 보면 단기 차트가 다소 꺾인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음식료 업종 K푸드에 대한 기대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대표적으로 CJ 제일제당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에는 보합권에서 마감했지만 CJ그룹 자체가 올림픽 기간 동안 파리 현지에서 한식 홍보에 나선다고 하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 K 먹거리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역시나 파리와의 시차 우려 속에 교촌 F&B나 그리고 하이트 진로와 같은 치맥과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의 움직임은 최근에 그다지 좋지 않았고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1.2%가량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숲 같은 경우에도 어제 2.2%가량 상승하면서 마감을 하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요. 숲은 올림픽 중계권을 따오긴 했지만 오히려 메인 지금 한국에서 인기가 있는 인기 종목들 자체가 많이 탈락을 했기 때문에 중계권으로 사용된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을 것이다. 그로 인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림픽 수혜 기대주 어떠한 종목을 좀 선별을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렇게 올림픽 수혜주라고 불릴 수 있는 종목들 흐름이 뭐 일관되게 동일하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산발적으로 반응이 있는 것 없는 것들이 좀 나눠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곽유정 파트너님은 아까 음식료 쪽을 보자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에 그러면 지금 이 K한류, K푸드에 대한 이 뜨거운 열기를 올림픽에서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그래도 올림픽과 관련성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러니까 라면 쪽을 가져왔거든요. 예. 어떤 삼양식품을 가지고 오고 싶었지만 행사를 안 하더라고요. 올림픽 기간 동안에. 네. 그래서 그 올림픽 지금 팝업 스토어를 지금 진행하려고 예정 중인 농심을 농심이 가져왔고요. 파리에 갔습니까? 네, 파리에 가서 지금 그 앞에서 지금 팝업 스토어 열겠다고 지금 준비 네. 중에 있는데 반응이 어떨지는 저는 사실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지금 이 올림픽이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흥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올림픽 티켓이 다 팔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요? 네, 지금 보니까 대회 공식 재판매 사이트를 보니까요. 티켓이 지금 한 27만 개 정도 매물이 올라와 있거든요. 예. 지난달까지만 해도 27만 장이요? 네, 한 달 전에 어. 18만 개 정도였었는데 지금 매물이 더 늘고 있어가지고 흥행 부진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가 하고서 한번 살펴보니까 티켓을 판매를 할 때 3개 종목을 묶어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끼어 내가 팔기라는 그렇죠, 거구나. 내가 보고 싶지 하나만 않은 보고 싶은데. 네, 그런 종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하냐라고 해서 컴플레인이 많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럼 재판매할 수 있게 해줄게 했는데 하필 그 재판매한 티켓을 구매하는 입장에서의 구매자가 10% 수수료를 내고서 구매를 해야 되니까 굳이 그럴 그러니까요. 정도의 수요가 정책이 있지는 좀 않더라. 이상하네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러면 농심이 괜찮을까요? 이런 팝업 상황인데? 스토어를 연다고 해도 이게 직접적인 흥행이 있을까 싶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K 라면에 대한 일단 열풍은 그쵸. 관심 우리가 많죠.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행사와 좀 접목을 한번 시켜본 거고 실제로 이제 라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국내 라면 수출액이 9억 5,240만 달러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었는데 올해는 그 역대 최대치를 한 번 더 뛰어넘을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처음으로 지금 수출액이 5억 달러 선을 넘기게 되면서 올해 수출액 10억 달러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성장세가 물론 이제 가파른 시장은 미국이긴 하지만 지금 서구권을 중심으로 해서 K 지금 열풍이 유럽까지도 이어져 가고 네.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의 이제 매출 신장 기대감 가져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농심 같은 경우에는 뭐 북미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유통 채널 입점이 끝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유럽 쪽도 공급망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통 채널들의 입점이 지금 점차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네. 유럽 쪽에서의 이런 매출 파이까지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대해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 농심 충분히 관심 가져볼 만한 식품 관련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K푸드 음식료, 라면 쪽에 대한 관심은 많은 상황인데 올림픽 특수를 한번 좀 노려보자고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한번 올림픽 때 지켜보도록 하겠고. 자, 그럼 김 대표님도 올림픽 관심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예, 휴가 가시고 바쁘실 것 같은데 예,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올림픽 수혜주 여러 가지가 있으면 뭐 가전, 네. 아니면 방송, 광고, 뭐 치맥, 음식료, 뭐 스포츠 브랜드 아니면은 뭐 파리에서 하니까 파리가 뭐 이번에 루이비통으로 다 올림픽 깔았다면서요. 명품주 보여야 되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던데 어떤 거 보실래요? 저는 패션에 한 표를 던집니다. 아, 패션. 네,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프랑스 하면 생각나는 게 또 그렇죠. 패션이죠. 명품, 패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저는 이제 뭐 여행 가서만 봤던 이 관광지가 그 올림픽 경기를 하는 경기장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렇죠. 에펠탑 아래서 경기를 하고요. 막 세느 강변에서 개막식 하고요. 막 베르사유 궁전에서 승마 경기하고요.
티릴리 정원에서 테니스 경기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쁘잖아요. 그쵸. 그러면 아마 원래도 이제 패션 기업들의 실적이 올림픽 기간에 굉장히 좋습니다. 끝나고 나서 뚜껑을 열어보면 테마가 아니라 실적으로 찍히거든요. 네, 근데 아마 이번에는 더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가장 안전하게 수혜를 보는 애들이 사실은 나이키, 아디다스입니다. 예. 올림픽 경기니까 스포츠 경기잖아요. 그쵸. 그러면 나이키, 아디다스, 룰루레몬 얘네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이제 파리 올림픽을 겨냥해서 신제품 라인업들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디다스도 저는 관련된 종목들을 꼽자라고 하면 아디다스 쪽이 조금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어떤 종목 보죠? 그러면? 화승 엔터프라이즈. 화승 엔터프라이즈. 네, 아디다스 내에서도 MS로 따진다라고 하면 2등입니다. 그리고 주요 매출처가 신발인데 최근 들어서 그 아디다스 쪽 재고가 1분기 때 끝났고요. 최근에 유럽 쪽 재고 물량이 굉장히 많이 신규 주문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 정도 는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올림픽 특수가 반영되지 않는 시기인가라고 반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주가도 보면요 또 많이 쉬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3분기, 4분기 실적 기대치를 본다라고 하면 화성의 엔터프라이즈가 가장 큰 수혜를 저는 보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림픽 관련 수혜주 한번 찾아보고 있습니다. 아직 뭐 반응이 잘 없는 상황인데, 막상 또 이게 올림픽이 개막하고 그럼요. 뭔가 이벤트가 있고 이슈가 있으면 네. 또 부각받을 수도 있습니다. 뭐 프랑스 내에서는 지금 여론이 굉장히 좋진 않다고 하는데, 또 어떤 이슈들, 이벤트들이 발생할지 미리 한번 대응을 해보는 전략으로 이 스포츠 브랜드 쪽, 이 화승 엔터프라이즈 하나 주셨고, 음식료 쪽에 농심을 주셨으니까 오늘 시장에서도 한번 저희가 잘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레이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마켓 리포트에서는 오늘도 두 종목의 리포트 전해드립니다. 가장 먼저 LG인더텍을 다룬 IBK투자증권이었습니다. 제목에는 2분기 실적 예상치를 상회했고 3분기부터 성수기에 진입한다라는 기대감을 담은 제목을 달았는데요.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매출액이 4조 5천억 원대로 2분기를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래프를 보셨을 때 2024년 1분기 4조 3천억 원대에서 4조 5천억 원대로 늘어난 건데요. 주목할 만한 점은 세 개 전 사업부의 전부 매출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1분기 대비해서 증가를 했고요. 가장 많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애플에 납품하고 있는 광학솔루션 카메라 모듈 사업부입니다. 그리고 기판 소재는 디스플레이 부품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전장 부품은 디스플레이로 보시면 되는데요. 광학솔루션에서 3조 6천억 원 넘는 매출을 집계했고요. 기판 소재, 전장 부품도 1분기 대비해서 매출이 늘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영업이익 실적인데요. 광학솔루션의 영업이익이 1분기 1,500억 원대에서 2분기에는 1,000억 원대로 500억 원 넘게 줄었습니다. 다만 기판 소재와 전장 부품은 영업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에는 다시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3분기 매출은 5조 2천억 원으로 크게 늘어날 걸로 보이고요. 영업이익이 특히 2배 넘게 뛰면서 3천억 원대 예상됩니다. 기존 목표 주가인 35만 원을 유지했고요.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합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시죠. 3분기는 전통적으로 광학솔루션 사업부, 즉 애플의 아이폰 발표가 있는 광학솔루션 사업부에게 전통적인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조금 매출액이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2분기에는 항상 조금 가파르게 떨어졌다가 3분기가 되면 또 급격하게 올라오는 추이가 있습니다. 점선으로 표시된 영업이익률을 봐도 그렇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2024년 2분기인데요. 올해도 좀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다음 분기인 3분기에는 성수기를 맞아서 다시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네요. 해외 거래선의 물량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카메라 부분에서 사양이 개선된 점이 2024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때문에 실적 모멘텀은 여전히 강하다고 본 거고요. 이 같은 실적 모멘텀 그리고 개선세를 분석해 봤을 때 아직까지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기별 영업이익 추이와 전망도 좀 보겠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3,100억 원대로 2분기 대비해서 2배가량 점프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는 건데요. 특히 광학솔루션에서 당연히 이 같은 실적 개선세를 이끌 걸로 보입니다. 광학솔루션 홀로 2,595억 원가량의 매출이 예상이 되고요. 2분기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 기판 소재도 마찬가지로 2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51%가량 증가할 걸로 보이고요.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가동률이 상승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이네요. 여기에 따라 LG 이노텍 기존 투자 의견 35만 원 매수 유지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하이투자증권에서 냈고요. 한화엔진입니다. 마찬가지로 실적에 관한 리뷰 리포트였고요. 제목에는 이제 믿고 가면 된다라고 달았습니다. 한화엔진의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매출액이 2,865억 원, 영업이익은 186억 원을 달성하면서 하이투자증권의 컨센서스 대비해서 무려 90% 가까운 깜짝 실적을 냈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면 영업이익률 그리고 매출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영업이익률부터 보면 일단 21년도에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4분기까지는 영업이익률이 2%를 밑도는 수치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24년부터 급격하게 개선이 되면서 2개 분기 연속 6%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후에도 실적 개선세는 이어져서 2025년에도 2026년에도 계속 영업이익률은 좋을 걸로 예상이 되네요. 이렇게 수익성 증가가 지속될 것이 예측됨에 따라 목표 주가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존 15,000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하고 투자 의견도 매수 유지합니다. 이어서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3분기에는 실적이 약간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선업계 3분기가 전통적으로 비수기이기 때문인데요. 조업일수가 3분기에는 감소합니다. 통상 한두 주의 여름 휴가가 있고 그리고 추석 연휴도 끼게 되기 때문에 조업일수 감소하며 3분기에는 매출도 영업이익률도 조금은 눌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4분기에는 다시 개선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따라 2024년 연간 매출액은 1조 1,500억 원대, 영업이익은 700억 원 가까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화엔진 신규 수주 금액에서도 특징이 있었는데요. 일단 지금까지의 반기 수주가 지난해의 50% 이상을 이미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매출액, 수주 금액의 구성을 보면 DF 엔진의 비중이 줄어들었고 디젤 엔진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통상 DF 엔진의 수익성, 단가가 높기 때문에 DF 엔진의 비중이 높을 때 수익성도 함께 개선되는 모습인데요. 이번에는 DF 엔진이 감소하고 수익성이 낮은 디젤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수주 금액의 50%를 이미 달성했습니다. 원인은 판매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이죠. 최근에 급격한 선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선박 가격의 상승이 동반되면서 이것이 엔진 판가 상승으로도 전이가 됐기 때문인데요. 이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던 하이투자증권, 기존 15,000원의 목표 주가에서 2만 원으로 무려 5,000원의 목표 주가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켓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손민석 파트너입니다. 최근 장마철로 비가 오는 곳도 있고요. 오히려 이제 무더위로 습한 곳도 좀 많은데요. 우선 모쪼록 비 피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참 날씨처럼 국내 증시도 그러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우선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요. 지금 빅테크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전일 같은 경우 이제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과 테슬라가 전날 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요, 2분기 좀 호실적으로 좀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이제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한 이유를 좀 풀이해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자본 지출이, 그러니까 즉 생산형 AI 서비스에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인프라 투자나 그런 부분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적은 잘 나왔지만 주가적으로는 좀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 열풍에 이제 좀 올라탄 이런 기술주들의 좀 상승세가 너무 과하다. 즉 거품이 좀 깨어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 불안감 속에서 조금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요, 뭐 1.25%좀 하락을 했고요. 또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 또한 2.31%좀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2022년 12월 이후에 그 일간 기준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고요. 특히 이 기술주 위주인 나스닥 지수는요, 또 거의 폭락하다시피 한 3.6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는 이제 2년여 만에 거의 1일 최대 하락폭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 기술주의 투매가 좀 나오면서 그 증시에 좀 급락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내 이제 SK 하이닉스나 그 현대차 등 그 주요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HBM3의 이제 효과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HBM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한 영업이익을 한 5조 원 정도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또 올해 1분기죠. 1분기 때 HBM 효과를 보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그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도 2분기에도 좀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2차전지 섹터들이 좋지가 않은데 지금 전기차 캐즘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하면서 하이브리드 모델을 좀 늘리면서 약간 고수익 차종의 중심으로 좀 판매를 했기 때문에 현대차 역시 약간 호실적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일 뉴욕 증시에 대한 빅테크 기업들의 이런 실적 발표에도 좀 주가는 상승하지 못했던 걸 좀 체크해 본다면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좀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분할 매수 관점, 즉 장기적인 관점을 봐야 되지 단기적인 관점을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해서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하죠.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와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의 격차에 좀 반응하는 관련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이제 시소적 흐름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한쪽이 오르면 한쪽이 떨어지는 그러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고요. 특히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건 관련주가 아무래도 전일 시간 외에서 조금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아마 갭 상승이 나올 것으로 이제 예상되고 있는데 항상 주가 같은 시가가 너무 갭이 많이 뜨는 경우에는요 급하게 쫓아 들어간다기보다는 시가를 회복하는지 즉 양봉으로 되는지 그 시점을 확인하시면서 약간 단기적인 그런 트레이드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안내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이제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 국내 증시에도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좀 많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참여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의 참여 여부를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K 방산 그리고 원전, 식품, 화장품 관련주들도 지금 저희가 꼭 빼먹지 않고 봐야 될 섹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산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 로템이나 하나 시스템 등이 신고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강하게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좀 눌려 있는 원전이나 그리고 이제 식품, 화장품들도 약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또 커지고 있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일 좀 화두로 봐야 될 건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미국 대선 관련하여 누가 되어도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생물보안법 강화 등 근인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바로 블루엠텍이고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삭센다 국내 유통을 하고 있고 최근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아무래도 제일 큰 테마성을 잘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중요한 가격 전략은 시가부터 그리고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3,000원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송민석 파트너였습니다. 자, 마켓 스탠바입니다. 오늘 장 출발도 이제 10분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간 8시 49분 50초를 지나갔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작용할 수 있는 시장의 상황입니다. 일단은
조금 전에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이 공시가 올라왔죠. 자, 이러면서 SK 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이 5조 4,685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영업이익을 상회하는 한 5조 2천억 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이것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HBM3E가 변수가 될 것이다 이야기 나오면서 이게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분기부터 실적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 문제는 삼성전자 DS 부문보다는 이제 영업이익이 역전될 것이다. 3분기 연속으로 삼성전자를 이겨낼 수 있을까? SK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일단은 무너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DS 부분이 6조 정도를 예상하고 이제 확정 실적 발표하면 체크를 할 수 있는데 SK 하이닉스는 5조 4천억 원대니까 다시 삼성전자가 DS 부분 주도권을 잡는 거다라는 평가들이 나오면서 오늘 SK 하이닉스를 포함한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 출발이 좀 크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분위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GC인포의 박수범 대표,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 고은변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장 출발 전에 분위기 좀 체크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박수범 대표님은 오늘 장 출발 전에 어디에 좀 집중하고 계십니까? 네. 첫 번째로 지금 현재 제가 8월 달에 MSCI가 이제 편입이 됩니다. 8월 13일인데, 자, 여기서 지금 현재 편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회사가 LS 일렉트릭이라고 지금 현재 많이들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거기에 이제 현대 로템이라든가 LIG 넥솔, 최근에 뭐 방위산업주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좋았죠. 시가총액도 다들 이제 5조 원 이상 좀 올라오다 보니까 편입될 가능성이 좀 높다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편출 가능성이 높은 회사는 이제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자,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분리막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고, 국내 시장에서도 약 70% 정도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그렇게 뚜렷하게 지금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그룹 안에서의 유동성 물량이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뭐 그 부분에 있어서도 SKI 테크놀로지를 매각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뭐 지금 SKI 테크놀로지는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2조 원대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두 번째 바라보고 있는 게 이제 트럼프와 해리스가 자,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한국 바이오 기업에게는 호재로 좀 작용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램시마라든가 진펜트라라든가 이쪽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이 워낙 지금 판매량이 지금 좋아지고 있고,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진펜트라가 시장을 셀트리온의 실적을 이끌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어서 그 부분들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간밤에도 보면 제약바이오라든가 뭐 이쪽이 좀 분위기가 그래도 살아나는 분위기였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폭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의 움직임이 좋았다는 부분들, 그 부분들 있어서 셀트리온도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뭐 1공장, 2공장, 3공장이 뭐 풀가동되고 있고, 4공장이 지금 현재 풀가동 위치까지 가고 있고, 지금 5공장이 내년 4월달에서 5월달에 준공이 떨어지는데 지금 5공장까지 지금 현재 수주 얘기가 나와주고 있다는 부분들, 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좀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해리스가 여론조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자, 해리스가 44%, 뭐 트럼프가 42%를 했는데 그 여론조사 일단은 뭐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최근 좀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적자에서 영업이익이 흑자로 좀 전환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풍력도 마찬가지지만 관련주들이 그래도 시장보다는 그래도 또 반등 흐름이 견고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중에서는 저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좀 우리가 참고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는 어쨌든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점점 더 커지다 보니까 매크로적인 영향을 받는 이슈들을 추려 오셨는데, 그렇다면 신입섭 위원은 어떠한 이슈 세 가지 들고 오셨을까요? 네, 일단 그 침습 관련주 해서 보톡스 필러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동안 비침습, 의료기기, 클래시스, 비올, 제이시스 메디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시세가 좋았는데 드디어 이제 침습,
찌르고 들어오는 거죠. 보톡스 필러주들도 좋았네요. 자, K-뷰티 화장품에 대한 관세청의 어떤 수출입 동향에서 굉장히 놀라운 어떤 자료들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대형주로까지 온기가 미쳤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클래시스 같은 비침스로부터 보톡스 필러 같은 침스까지 그리고 관세청의 자료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관세청에서 올해 상반기 국산 보툴리눔 톡신 수출액을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2,683억 원,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6.7% 증가했고요. 반기로 따졌을 때는 수출 실적 기준 역대 최대치입니다. 우리나라 보툴리눔 톡신이 가장 많이, K 보툴리눔 톡신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가장 많이 팔렸네요. 그리고 지금 작년 상반기 수출액 1억 6,639만 달러, 그리고 하반기 수출액 1억 8,662만 달러.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올해 상반기에는 지금 보툴리눔 톡신 미국 수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5% 증가를 했습니다. 중국 수출액은 전년 동기 53% 증가했고요. 일본은 45% 증가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 중국, 일본으로 우리나라 K 보툴리눔 톡신이 굉장히 크게 성장했다는 이런 소식이 나왔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K 보툴리눔 톡신을 주도하고 있는 3자, 메디톡스, 대웅, 이 지금 메디톡스, 대웅, 그리고 한 곳이 어디죠? 네, 그 세 곳이 지금 결국에 나눠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선기자재주가 희비가 엇갈렸는데 조선업의 호황이 전망되면서 조선주 강세로 인한 낙수 효과가 떨어졌습니다. 태광, 성광밴드 같은 용접용 피팅주는 조금 조정을 받았고요. LNG 본행제 업체는 한국카본, 동성화이텍이 급등을 했고 중소형주에서 소형주죠. 소형주에서는 페인트주, 조광페인트, 강남제비스코, KCC까지 강세를 가졌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경동나비엔의 강세. 이게 특이하죠. 우리가 지금 여름 수혜주로 일컬어지는 신일전자, 선풍기 만드는 회사라던가 아니면 제스키, 지금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것 같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위닉스 이런 거는 주가가 떨어지는데 우리 보일러 댁에 아버님을 놔드려야 되는 경동나비엔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북미, 러시아, 중국 시장 보일러, 냉난방기기 판매 증가하면서 실적이 좋고요. 그다음에 환기청정 분야.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그 캐리어 박사님이 개발한 그 에어컨을 갖고 있는 캐리어 글로벌 주가가 상당히 좋거든요. 지금 데이터 센터 공랭식 그 공조 관련해서 지금 경동나비엔도 환기청정기 시장으로 진출을 하게 된다면 겨울 가전이라는 이 지금 그 틀에 짜여진 이 틀을 벗어나서 한 단계 레벨업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알려주신 포인트들 시장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장 출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역시 미국 시장이 간밤에 큰 폭의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출발 상황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동시효과 상황 고은별 앵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목요일자 국내 증시 출발 예상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가 실적에 대한 실망감 투매가 쏟아지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약세를 보였고 나스닥이 올 들어 최대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한 영향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참 매매하기 힘든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1.4%가량 빠지면서 2,719선까지 주저앉을 것으로 보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800선 위협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권 살펴보시죠. 1위부터 5위권 모두 다 하락 출발 예상되는데 오늘 SK하이닉스가 굉장히 큰 갭을 내리면서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이상 빠지면서 출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어쨌든 시장에서 좋은 실적을 냈을 때 이슈 소멸로 인해서 매도하는 물량도 있고 엔비디아가 급락한 영향 그리고 삼성전자의 DS 부분을 추월하지 못했다라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속에 SK하이닉스가 오늘 크게 빠지면서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1.4%가량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현대차가 오늘 2.5%가량 빠지면서 오늘 실적을 발표한 그리고 실적을 발표할 기업을 중심으로 매도 물량 속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6위부터 10위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권 봤을 때 오늘 그래도 제약바이오가 버텨줍니다. 셀트리온이 그래도 강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기아 1%가량 하락 출발 예상되고 포스코홀딩스도 2% 이상 빠지면서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예상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밤 테슬라의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테슬라 12%가량 급락 마감했는데 오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그 영향 받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2%가량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힘을 쓰지 못합니다. 오늘 일제히 5위권까지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권의 출발 상황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그나마 버텨주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0.1%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되고요.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2.5%가량 빠지면서 지금 반도체 관련 기업들 투심 위축되고 있습니다. 휴젤 어제 강한 상승 나오면서 10위권으로 올라서는 데 성공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2.6%가량 하락하면서 시장과 함께 내림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자, 2024년 7월 25일 목요일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가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나스닥이 2년 2개월여 만에 큰 낙폭을 보이면서 3.6% 넘게 급락세가 나타났고 매그니피센트 7 모든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무려 12% 넘게 급락세를 나타냈고요. 자,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도 2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가 됐는데 2분기에 역성장했다라는 좋지 않은 이야기도 나왔고요. 여기에다가 SK하이닉스 실적 기대치는 상회했지만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 안 좋은 것과 삼성전자의 DS 부분을 추월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겹치면서 무려 SK하이닉스가 지금 6% 가까이 급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1.7%대 하락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하락폭이 크게 나오고 있고요. 이러면서 코스피는 1.3% 넘게 하락세, 코스닥은 1.6% 넘게 지금 800선 붕괴 직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시장의 분위기 어떤지 출발 상황 고은별 앵커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25일 목요일장 출발을 했습니다. 왜 목요일만 되면 국내 증시는 이렇게 크게 빠지는 걸까요? 오늘도 양시장 지난주에 이어서 일제 하락 출발했습니다. 1.3%, 1.5%가량 강한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 유가증권 시장 2722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심리적 마지노선인 800선 이탈을 하지 않기 위해 애써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는 건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유가증권 시장 출발 상황 보시게 된다면 삼성전자 1.8% 하락 출발했고요. SK하이닉스가 무려 6%가량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최근에 지속적인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는 SK하이닉스. 어제는 좀 삼성전자 기술력 격차를 더 벌었다라는 그러한 소식 속에 상승 마감했지만 오늘은 그 상승분 모두 다 토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1.5% 하락 출발했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오늘 투자 심리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 나타날 듯합니다. 테슬라가 간밤에 두 자릿대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우려감, 성장성과 수익성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도 오늘은 일제히 하락 출발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2.4% 그리고 셀티오는 0.5% 내림세로 출발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서 1에서 5%가량 하락하면서 실적이 받쳐줄 것이라고 기대되는 종목들도 오늘은 시장의 분위기에 맥을 못 추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5위권 이하로 지금 내려가게 된다면 그래도 버텨주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주와 지주사 관련 기업들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KB금융이 좋은 실적과 함께 주주 환원 정책 발표했죠. 오늘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0.1% 좀 버텨주는 모습이고요. 현대차 완성차 기업들은 하락하고 있지만 현대모비스는 0.4% 상승 출발 지금 집계되고 있습니다. 보험 관련 기업인 삼성생명도 0.6%가량 오르면서 시장 대비 버텨주고 있고 삼성물산과 그리고 하나금융지주와 같은 전반적인 PBR 관련 기업들 시장의 하락폭과 비교한다면 하락 출발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하락폭 대비는 그 견조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네이버가 0.4%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카카오 역시나 0.7% 내리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 좀 주목을 받았던 LG전자 다시금 1.5%가량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지금 시총 상위권 종목들 모두 다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 에코프로 BM이 2% 이상 내렸고요. 에코프로도 1%가량 빠진 채 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시장을 지탱해줬던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너무 많이 상승한 걸까요? 그거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HLB는 0.8%, 삼천당제약도 1% 이상 빠지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0.5% 상승 출발, 리가캠바이오 ADC에 대한 재영 기대감 속에 지금 상승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방향성 탐색은 모호한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이오테크닉스, 테크인, 리노공업, 일제히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JYP 엔터가 2.5%가량 하락하면서 엔터주들 여전히 투자 심리가 좋지 않다는 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2.9%가량 하락하면서 기술주들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눈에 띄는 게 ST팜이 지금 또 다시 시가총액 20위권 안짝으로 지금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역시나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기대감이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는 지속적인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업종별 상승률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업종별 상승률을 보게 된다면 통신과 운수기계, 정유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통신 같은 경우에는 최근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던 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때마다 통신주 경기 방어주로서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코멘트들이 나왔죠. 오늘 통신주들 같은 경우에 통신 업종 자체가 0.9%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운수기계 0.5%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의 흐름 오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우크라이나 고위 당국자가 지금 러시아와의 협정에 대한 생각이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기업들의 흐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룹 지주사들 0.1% 상승하고 있고 지금 시장 대비 그나마 버텨주고 있는 종목들 보시게 되면 저 PBR 관련 기업들이 많습니다. 네, 이렇게 출발상 확인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출발 체크 포인트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양시장 1% 넘게 강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이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코멘트들이 나왔고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시장의 수급 상황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640억 원 넘게 매도하고 반면에 기관이 오히려 510억 원 정도 매수를 하면서 그나마 하방을 지탱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340억 원 정도 매수하고 개인과 기관이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1,000억 원 넘게 역시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살펴보면 오늘 조금 올라가네요. 4.5원 정도 올라가면서 1,383원, 84원대에서 지금 원달러 환율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 미국 시장도 뭐 워낙 좋지가 않았고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매물이 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박수원 대표님, SK하이닉스의 실적 그리고 이 반도체 상황 어떻게 좀 분석해야 될까요? 네, 간밤에도 구글 쪽에서 실적 발표가 너무나 좋게 나왔습니다.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거의 마이너스 5%까지 좀 내려갔었죠. SK하이닉스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SK하이닉스도 컨센서스보다는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투자 심리의 영향을 상당히 좀 많이 받고 있다는 부분들이고 전체적인 매크로, 반도체에 대한 매크로가 좀 많이 지금 현재 심리상 많이 다운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SK하이닉스에도 영향을 좀 주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그 전부터 저희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터 좀 조정을 좀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뉴욕 증시가 상당히 많은 조정을 좀 받았지만 항상 그렇습니다. 주가라는 거 이렇게 조금씩 조정받다가 크게 조정받으면 그때가 거의 저점, 단기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더 길적 반등이 되었던 아니면 기업에 대한 성장 스토리에 따른 가치에 대한 측정이 다시 되면서 주가가 반등을 주는 경우도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밀린다면 제가 봤을 때는 사는 게 맞다라고 좀 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시장이 뉴욕 증시보다 최근에 보면 먼저 움직였어요. 우리가 내려가면 뉴욕 증시도 내려갔었고요. 우리가 올라가면 뉴욕 증시도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영국이라든가 뉴욕이라든가 싱가포르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이 가장 그 글로벌 시장에서 스탠다드를 좀 많이 좀 보고 있는 국가의 지수가 바로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의 거래 움직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또한 이 부분들을 많이 좀 참고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술주들이 거의 선방을 하고 있고 거기다 보면 2차 전지라든가 지금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에서 많은 펀드 매니저들이 참고하면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시장이 반도체가 좋지 못하다, 2차 전지가 좋지 못하다 그러면은 뉴욕 증시 또한 그런 현상을 좀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지금 현재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과도하게 단기간 낙폭을 보여준다면 분명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도 한번 우리가 그렇다 해서
한 번에 다 매수할 수는 없지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씩 대응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오전에 조금 뭐 예를 들어서 난 비중 10% 정도를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전에 한 5% 정도 들어가고 오후에 5% 들어가는 그런 전략으로 추세적인 움직임을 보면서 대응하시면은 분명 반도체도 그렇게 쉽게 꺾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3분기 실적도 잘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미 대선 관련된 여러 가지 노이즈가 발생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니까요. 그 부분들 꼭 참고하셔서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히려 좀 흔들리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좀 추가적인 매수나 투자도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조심스럽게 설명을 해주셨고, 자, 그러면 이번엔 실서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최근에 어쨌든 시장에 좀 변화가 왔다, 조금 조심해야 한다라고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뭐 차라리 여름휴가 떠나는 게 마음 편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어제 뉴욕 시장에서 제약주랑 방산주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여기 그냥 미국은 미국 회사만 상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세계 최고의 회사들이 전 세계 국가 회사들이 다 상장되어 있어서 방어력이 엄청나게 강해요. 어제 다우는 보합이었거든요. 지금 뉴욕 증시에서 어제 상승한 것들이 20위 안에 보통 머크, 에브비, 존슨앤존슨 이런 것들이고요. 다 상승했죠. 우리가 아는 다국적 제약사들. 나스닥도 마찬가지거든요. 나스닥에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것들, 지금 영국,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이런 제약사들 전부 다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고, 어제 로키드 마틴은 지금 이번 달에 역사적 신고가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셀트리온 제약, 그다음에 알테오젠 거의 보합이고, 리가켄 바이오 플러스, ABL 바이오, 펩트론 요즘에 좋았던 것들, 펩트론만 조금 떨어지고 있고 나머지들 플랫폼 회사들은 아직도 오늘 좋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또 강세죠. 2.51% 계속 오릅니다. 지금 로키드 마틴하고 결국에는 거기서 연관된 거죠. 로키드 마틴의 하이마스가 물량이 딸리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천무로 낙수 효과가 떨어진 것이고, 그리고 멀리 보면 아직 우주가 안 터졌습니다. 지금 내년에 달나라 가죠.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케네디 대통령 후에 지금 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 항공이 또 남아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어떤 불안한 흐름을 타고 게임주들이 요즘에 좋죠. 크래프톤이 1.2. 역시 원히트 원더지만 워낙에 배틀그라운드가 세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그쪽을 밀어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장전에 말씀드린 그 침습 관련주가 계속 강세입니다. 제가 아까 휴젤이 생각이 안 났어요. 바보같이. 휴젤이 생각이 안 났는데 메디톡스 대웅 휴젤도 지금 강세고.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난 게 그거죠. 싸움만 안 하면 돼요. 제발. 어쩔 수 없겠지만 메디톡스 대웅이 그 허비한 10년간의 세월과 지금 또 휴젤하고 또 싸우고 그다음에 또 식약처랑 또 싸우고 있잖아요. 이것만 아니면 아까 관세청의 자료가 딱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합쳤을 때 파이는 계속 커지고 있는데 그걸 갖고 물고 뜯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휴젤은 그 사이에 이득을 실리를 다 챙겨갔죠. 중국하고 미국을 두 개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메디톡스는 중국, 미국을 다 못 가버렸죠. 그 소송하느라고. 대웅제약은 나보타가 미국에 있었고 살아났고 에볼루스랑 합의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K보톡스의 힘이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 휴젤은 지금 시총 9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알테오젠이 조금 더 빠지긴 하지만 알테오젠하고 에코프로비엠 이제 완전히 붙었습니다. 에코프로비엠하고 알테오젠하고 시총 차이가 엄청나게 나고 있었는데 지금 16조랑 15조 9천억으로 붙었습니다. 이러다가 좀만 에코프로비엠이 빠지고 알테오젠이 올라가 버리면은 알테오젠이 신라젠이 2위를 차지하고 난 이후에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섹터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초강세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해리스 트럼프 트레이드입니다. 처음에 해리스가 등장한다고 했을 때 장막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비밀에 쌓여 있어서 약간 그런 컨벤션 효과가 있었죠. 그래서 여론조사가 그냥 조금 좋게 나온 게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다고 하니까 다시 여론조사를 돌렸더니 트럼프가 박빙으로 앞선 게 대부분 나왔어요. 그랬더니 또 트럼프 관련주가 지금 센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는 지금 빠지고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왜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자기가 종식시켜버리겠다고 했고 젤린스키도 그거에 약간 그 좀 동요가 됐는지 그런 멘트들을 내뱉고 해서 지금 건설 기계주들부터 아스콘 관련주, 지금 아스콘 관련주 SG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 우크라이나에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아스콘 부지를 샀어요. 그래서 레미콘을 만들 수 있는 부지를 이미 마련을 했고요. HD 현대건설기계, 현대인프라코 이런 것도 다 이미 굴삭기를 뭐 무상 제공이든지 싸게 납품할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현대 에버다임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초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양지사 같은 남북 경협도 마찬가지죠. 다 이런 겁니다. 뭐 김정은하고 뉴욕 양키스 경기를 보러 간다고 했다며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다 연관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은 업종으로 분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톡스 업종은 아니지만 큰 카테고리로 보톡스, 방산, 뭐 바이오 이쪽을 강하고 테마로는 역시 해리스가 올라갔을 때는 마리아나랑 낙태 금지에 관련된 것들이 오르다가 오늘 그런 것들이 다 주저앉았습니다. 트럼프의 지지율이 다시 오르니까 이러다가 또 해리스의 지지율이 오르는 것이 소식이 나오면은 다시 또 낙태 금지랑 마리아나 합법화 이게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트레이드는 지금 가능하다. 하지만 굉장히 피곤한 작업이고 여러분들의 비중이 아마 배전반,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위주로 되어 있었을 거기 때문에 이런 그 굉장히 좀 그쵸. 껄끄러운 상황이 발생될 것 같아서 차라리 이런 그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것 같은 습도 높은 경우에는 시장을 떠나서 휴가를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뭐 좋지 않습니다. 여전히 코스피 1.3%, 코스닥 지금 낙폭이 더 깊어지고 있어요. 800선에 걸쳐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 그럼 어떤 업종이나 종목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지 고은변 앵커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투자자들의 관심도와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싱크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들도 명확한 섹터에 대한 검색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섹터에 대한 분산도가 굉장히 심한 하루이고요. 전반적인 섹터가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상승이 지금 집계가 되는 건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섹터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섹터는 중국을 방문한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전쟁 중인 러시아와의 협상을 피력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서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기업들 다시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많은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섹터상으로는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매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요. 6년 만에 5조 넘는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지만 전반적인 투자 심리는 좋지 않습니다. 여행 섹터에 대한 검색 빈도도 굉장히 많습니다. 휴가철이기도 합니다만 티몬과 위메프의 여행 상품 판매액에 대한 미지급 규모가 1,000억 원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형 여행사들이 좀 위태로운 상황이다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여행 관련 기업들의 앞으로의 추이를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시죠. 네, 상승률 상위 종목을 보게 된다면요. 오늘 셀리드가 상한가까지 올라갔습니다. 셀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일 연속 상한가로 올라서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역시나 미국과 러시아의 관련 플랫폼 기술에 대한 특허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개별 이슈로 인해서 오늘 매기세가 강하게 쏠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들이 일제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 그리고 현대 에버다임과 같은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종목들이 매기세가 강하게 쏠리고 있는 것으로 지금 포착이 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오브제는 13%가량의 오름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 오늘 전고체 관련 기업인 네몬이 6%가량 상승하고 있다는 것도 좀 특징적이고요. 로봇 관련 기업인 휴림로봇도 5.7%가량 강한 상승이 나옵니다. 역시나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오늘 또 매기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샤페론이 7%가량 상승하면서 상승률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에서 상승률이 높은 종목을 저희가 추려본 건데 두 자릿대 상승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 10종목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거래량이 강하게 쏠리고 있는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거래량 상위 종목들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과 관련돼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을 지금 살펴보자면 삼부토건이 8%, SG가 9% 그리고 SY 스틸텍이 9%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현대 에버다임과 다산 네트워크 지금 6가지 종목 중에 5가지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기업이고요. 오선천단 소재 같은 경우 해리스 부통령 마리화나 관련주로 오늘도 거래량이 강하게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우크라이나 재건 역시나 오늘도 미국 대선과 관련된 종목들로 쏠리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러한 가운데서 특징주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코스닥은 지금 800선을 위태위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799포인트까지 빠졌다가 다시 800선 위로 올라갔고요.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을 했는데 헬스케어나 유틸리티 업종이 그나마 선방을 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양상이 우리 시장에도 비슷하게 나타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승 전환, 셀트리온이 5% 넘게 상승세, 한국전력도 오늘 그나마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0.6%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가 선방을 해주고 있었는데 셀트리온 제약과 리가켄바이오 말고는 전부 다 하락 전환하면서 하락 종목 수가 코스닥 시장에서 거의 1,400개에 가깝게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더 자세하게 봐야 할지 박수문 대표님 어떤 종목 고르셨습니까? 네, 제가 뭐 마감 시간 때 한번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통신주들이 움직임들이 지금 이제 상당히 좋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1.6% 정도 상승하고 있고, 자 KT 같은 경우도 1.3% 정도 상승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통신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기 방어주의 성향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금 캐시는 매달 지금 현재 시장의 어떤 뭐 매크로 흐름에 그렇게 흔들리는 분위기는 아니죠, 항상.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을 때 항상 또 단기 상승 흐름이 좀 수급이 좀 쏠리면서 단기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SK텔레콤도 마찬가지고 KT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주가가 잘 움직여주고 있다. 좀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들을 좀 저는 나와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현대글로비스라든가 현대모비스가 지금 주가가 좀 올라왔어요. 자,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2.2% 올라와 있고 현대모비스는 1.1%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자, 자동차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았고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그에 따른 8월 달에 날짜는 픽스는 안 됐습니다. 날짜는 픽스는 안 됐지만 아주 쇼킹한, 아주 과감한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현대글로비스라든가 현대모비스가 먼저 주가가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조정이 나오더라도 시장이 다시 반등 흐름으로 바뀐다면 제일 빨리, 제일 먼저 주가 반등을 좀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대글로비스도 마찬가지고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고 저는 현대차, 기아도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또한 우리 시청자분들 꼭 관심 있게 장중에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차 그룹주들, 현대차 오늘 시작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번 정리해 주셨고요. 자, 신일섭 위원님은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일단 뭐 테마주로 보면은 뭐 네. 재밌긴 하네요, 진짜. 이거 지금 예를 들어 케네디 제3후보가 사퇴 안 하면은 42대 42 동률이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케네디한테 가서 사퇴하라고 꼬시고 있는데 지금 그런 현상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순간 HD 현대건설기계랑 아까 아스콘 관련주 SG를 말씀드렸죠. 지금 상승폭이 다 빠져서 거의 지금 음봉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그래서 지금 마리아나 합법화 관련주 오성첨단 소재, 그다음에 낙태금지법 관련주 현대약품 이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두 개가. 그 큰 이슈들 있죠. 우크라이나 재건, 이 낙태금지법, 그다음에 마리아나 합법화. 이거의 그 해리스랑 지금 트럼프의 지지율 뭐 차이에 따라서 계속 그 격차가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이게 계속 지금 돌고 있습니다. 로테이션이. 그래서 그거 뭐 자신 있으신 분은 여기저기 메뚜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산이 계속 강합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지금 5%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 LIG 넥선, 현대 로템 이 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꼭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지금 이 바이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펩트론 요 4개가 순환매가 돈다고 했죠. 지금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이거 주목을 하셔야 되고 아까 침수 관련주도 마찬가지거든요. 휴젤이 1등 종목이에요. 휴젤, 메디톡스 대용입니다. 이거 3개. 지금 계속 강세를 띄는 게 이것들이고 지금 횡보를 했다가 다시 한번 레벨업을 하는 거거든요. 월봉으로 보면 이격이 넓어 보이지만 일봉으로 보면 횡보했다가 또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크래프톤하고 시프트업도 강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잊었던 BBIG라는 예전에 펀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아예 잊어버리셨죠. G가 게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맨 뒤에 게임으로 붙어 있어서 그때도 좀 포커스를 못 받았지만 지금 포커스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뭐 하도 뭐 그런 거 만드는 게 유행이라 저도 한번 만들어 보면은 방 게임주가 유행할 것 같습니다. 방 게임. 그래서 방산, 게임, 임상에 관련된 바이오. 그래서 방 게임주가 지금 강세니까 그것들에 주목을 하시고 아니면은 테마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해리스주, 트럼프주 나누셔가지고 기술적인 모습으로 30분봉 이하로 대응을 하시면 뭐 네. 예, 단타에 자신 있으신 분들은 사실 또 초과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들 체크를 해봤고요. 오늘 시작 발표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LS 일렉트릭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조금 전에 LS 일렉트릭이 실적 공시를 올렸습니다. 영업이익이 1,096억 원을 기록했다라고 공시가 나왔는데 전년 대비해서 4.5% 증가한 수치인데 시장에 예상했던 컨센서스가 800에서 900억 원 정도, 맥시멈 나오면 900억 원 정도 나올 거다라고 예상했는데 역시 요즘 이쪽 전력기기 쪽에 워낙 좋습니다. 실적 예상치를 뛰어넘는 좋은 실적을 보여줬고요. 반면에 주가의 흐름은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 보니까 급락세가 LS 일렉트릭도 여전히 나오고 있는데 하락을 좀 많이 할 수 있을지 실적 기반으로 말아 올릴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께 오늘 시장 어려운 시장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핵심 키포인트를 좀 부탁드릴게요. 박수범 대표님. 네, 뭐 당분간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지수 매크로 흐름 제가 이번 주에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매크로 분석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죠. 시장은 솔직히 말해서 저도 분석하기 너무 힘든 시장이었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시장이 뉴욕 증시가 올라갈 때도 재밌는 사실이 빅스 지수도 같이 올라갔어요, 지난주에 보면. 그래서 신호가 좀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지수가 올라가면 빅스 지수가 내려가는 게 정상인데 지수는 올라가는데 다우도 올라가고 나스닥도 올라가는데 빅스 지수가 같이 올라갔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이상하다라고 좀 판단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좀 단기 피크아웃을 만들고 있는 시장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각계 전투입니다.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그래서 종목이라든가 지금은 실적도 그렇게 지금 현재 영향을 크게 못 주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실적보다는 시장에서 지금 현재 트렌드 변화와 그에 대한 분위기가 어떻게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미국 대선 관련해서 네. 뭐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해리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약품 가격 인하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셀트리온도 볼 필요가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볼 필요가 있다는데 셀트리온이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통신주도 올라가고 있죠. 이렇듯이 시장에서 지금 현재 하루하루가 조금씩 움직이는 섹터들이 다르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시장 분위기입니다. 자, 신리스와 위원님은 핵심 키포인트 뭘로 잡으셨어요? 네, 지난주에 그 줏대 없는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네네. 제가 전조 현상을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타이틀이 테마주 득세는 시장의 질 하향의 반증. 그러니까 테마주가 이렇게 득세를 한다는 것은 기존에 제대로 된 뭐 정말 기둥 같은 종목들이 흔들린다는 얘기니까 그런 시장의 질이 나빠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거다 얘기를 드렸죠. 그러니까 사자랑 호랑이가 깨어 있는데 스컹크랑 고슴도치가 설칠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스컹크랑 고슴도치가 설친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자랑 호랑이가 잠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은 지금 무슨 시장이죠? 그만큼 피곤한 시장이란 겁니다. 천하제일 단타대회가 벌어질 거예요. 천하제일 단타대회에 자신 있으신 분은 참여하시고 천하제일 단타대회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사자, 호랑이가 깨어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시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 오늘 어려운 상황인데 각계적으로 좀 전개를 해야 되고 조금은 조심스럽게 안정적으로 투자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조언과 전략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에서 그나마 좀 선방할 수 있을 만한 종목, 잘 갈 수 있을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인데요. 자, 오늘도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뭐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까요? 오늘은 삼양식품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양식품이요. 삼양식품은 뭐 수출도 잘 되고 실적도 잘 나올 거다 하지만 시장의 이 어려운 상황도 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우선 시장이 가장 크게 오늘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 어떤 성장성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주도 섹터에 미치면서 센티가 확실하게 꺾이면서 매도세가 출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외동에서 매도하시기보다는 기업의 펀더멘탈을 조금 더 차분하게 살피시는 기회를 찾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인 접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가시는 전략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업 실적 대비 시장의 영향을 받아 가격 조정을 받는 종목으로 선별하셔서 들어가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점이 우선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북미 1등 라면 업체보다 마진율이 높은 상황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올해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약 3,200억 정도로 마진 20% 정도의 20%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는 캐파 증설 효과도 본격적으로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이익 성장이 단기의 어떤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양식품 주셨는데 오늘도 시장의 여파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삼양식품도 4% 정도 조정받고 있는데 자, 매수가, 목표가 어떻게 잡을까요?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최근같이 시장이 급격하게 조정을 받고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시장에서 어떤 한 번에 다 매수를 하시는 것은 항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요. 조정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조금씩 분할 매수, 현재가부터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 추천드리겠고 목표가는 78만 원, 손절가는 50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양식품 이제 분할로 조정받을 때마다 한번 모아가는 전략, 실적 기대감으로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시장 이겨낼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삼양식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종목으로 선정을 해드렸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이코노미톡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꼭 주목을 해야 될 주요 경제 이슈에 대해서 전문가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LS증권의 염승환 이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지금 좀 시장의 분위기가 그래 좋지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주제로 우리가 또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주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과연 미국의 대선 누가 승리를 할까 예측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해리스 부통령 수혜주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수혜주를 찾기에 여념이 없는 시장이고요. 하루하루 걸러서 일이 일비하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의 분위기는 좋지 않은데 관련 종목들은 또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업종이 또 수혜를 받고 피해를 받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쨌든 트럼프와 해리스 자체가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시장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두 후보의 수혜 업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두 사람 다 좀 성향이 좀 많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구분을 좀 지을 수 있고 물론 좀 공통된 것도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뭐 해리스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바이든 정책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고 또 거기서 친환경 정책에 대한 더 강화가 예상이 되는데 사실 이분이 예전에 2019년도에도 그 한 가지 정책을 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후 계획에 대해서 10조 달러를 쓰자. 그러니까 10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죠? 1경 3천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의 지금 이 뭐 인플레 방지법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간 예산보다 훨씬 좀 크다라고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이든 대통령보다 오히려 이제 기후 쪽, 그러니까 이 신재생 에너지나 친환경 쪽에는 더 좀 사이즈가 굉장히 좀 큰 그런 좀 이제 정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사실 해리스 이 부통령이 당선될지는 지금 모르지만 어제 나온 뉴스 보니까 일부에선 역전을 했더라고요. 예, 여론조사에서. 그래서 만약에 되면 사실 뭐 태양광, 풍력, 또 전기차 같은 이런 이제 친환경주들한테 상당한 또 호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좀 가장 좀 정책의 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뭐 완전 그 반대죠. 화석연료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지금 뭐 친환경 이걸 뭐라고 했냐면 그때 이제 공화당 그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녹색 사기라고 아예 언급까지 해버렸어요. 근데 거기 그러니까 친환경 사업에 돈을 쓰는 거는 굉장한 낭비다 이렇게 좀 말을 해버렸죠. 그래서 친환경보다는 이제 화석연료 쪽으로 좀 중심이 잡혀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되면 당연히 뭐 에너지 쪽이나 아니면 조선업 쪽 이런 쪽이 좀 좋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약가 인하도 되게 좀 긍정적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는 게 약가 인하를 계속 좀 언급을 하고 예전에 2018년도에도 그랬죠. 당시에도 이제 집권했을 때도 미국 약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사실 오늘 보시면 셀트리온 주가 좀 많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가 복제약인데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약가를 낮추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바이오시밀러를 많이 좀 침투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삼성 바이오에피스나 아니면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이 이미 진출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저는 좀 수혜를 받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건 이제 시장에 많이 안 알려져 있지만 그 워싱턴 이제 포스트에서 나왔던 이제 기사에도 좀 드러나 있던 게 맨하튼 프로젝트를 할 거다.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트럼프 하면 AI에 좀 별로 안 좋은 거 아닌가 막 약간 이런 좀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바이든보다는 더 완화적이에요. 규제 그래요? 풀어서 민간한테 다 맡기자. 정부가 주도하지 말고 AI를 민간한테 맡겨서 그 시장을 더 키우자. 이렇게 좀 그 언급하는 그런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제 외신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 AI 기술 쪽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트럼프 된다고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또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바이든이 대선 후보 사퇴 후에 대국민 연설을 9시부터 시작하고 있죠.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 사실 카리스마 부분이 계속 언급이 됐었는데 능력 있고 터프하다. 네, 그리고 지금 지지를 한다. 선택은 국민의 목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지금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고요. 박빙의 승부가 이어질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 지금 대선 판국에 너무 일희일비하다 보니까 국내 투자분들이 좀 지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면서 하루하루 좀 급등락하는 종목 말고 두 후보 중에 누가 대통령이 돼도 잘 갈 수 있는 업종은 없을까 이런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지금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AI는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어떠한 업종이 있습니까? 사실 누가 되든 간에 좀 공통 분모가 있긴 있어요. 이제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고 뭐 민주당이 약가 인하에 반대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둘 다 이제 그 정책은 약가를 좀 낮추자. 미국의 약가가 비싼 건 다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줄이자는 측면에선 바이오시밀러는 결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은 누가 되든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 생물보안법이 아마 아직 통과는 안 됐는데 이게 중국 바이오 기업과 거래하지 말라는 이제 규제 법안이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원래 통과가 됐어야 되는데 좀 미뤄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의 마이크 존스 하원 의장이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다. 근데 이거는 민주공화당이 다 초당적으로 합의한 법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규제하는 이런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그 이제 CDMO라 그러죠. 보통 위탁 생산하는 업체들이 중국을 대신해 줄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공통 분모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한 가지가 지금 미국이 방산 관련해서 이슈들은 좀 많지만 미국이 정말 무기는 잘 만들지만 유일하게 약점이 해군이 좀 약해요. 해군력이 상당히 좀 약하기 때문에 중국과 혹시라도 대만에서 뭔가 충돌이 발생했을 때 중국은 조선 강국인데 지금 미국은 조선업이 많이 지금 쇠퇴돼 있거든요. 그래서 해군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측면에선
우리나라 그러니까 최근에 뭐 뉴스 보시면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뭐 미국에 그 뭐죠? 네, 그 조선소 조선소 인수한다. 인수하고, 네. 뭐 이런 게 사실 거기서 뭐 LNG 운반선 만들려고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군함과 다 연결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이 하나 있고 그리고 두 뭐 후보가 누가 됐건 간에 미국의 인프라 투자는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전력기기 뭐 어젠가요 현대일렉트릭이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낸 것처럼 네. 전력기기 업종도 사실 누구냐는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AI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업종들은 좀 공통 분모가 있는데 다만 이들 업종 중에서 좀 선택을 좀 한다면 다른 업종들은 다 많이 못 올랐는데 저는 바이오시밀러나 바이오 쪽은 좀 아직은 많이 못 올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바이오 쪽이 좀 그래도 가장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시밀러 CDMO 관련된 부분을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우시바이오로직스가요. 네. 지금 로비 금액이 엄청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생물보안법에 대응하기 위해서 로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을 만큼 그 CDMO 기업의 3위이기 때문에 국내에도 분명히 수혜가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쨌든 대선 피할 수 없고요.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 매매를 안 하는 게 아니고서야는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이거 원고 쓴 게 어제 이제 잠들기 전에 있었는데 일어나니까 미국이 네. 폭락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상당히 좀 당황스러웠는데 네. 근데 어쨌든 뭐 전략은 좀 저는 바뀌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네. 이게 너무 대선에 집중할 필요는 없다 저는. 아.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어느 게 좋은지는 미리 분석은 해야 네. 되겠지만 사실 저는 이제 승부처는 그 미국의 9월달 2차 TV 토론에서 좀 결론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아직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대선 후보가 된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또 바뀔 네. 수도 있어요. 사실 상황이랑은 모르는데 만약에 이제 어쨌든 붙었을 때 TV 토론에서 뭐 해리스라든가 민주당 후보가 잘하게 되면은 정말 이제 트럼프 대세론이 꺾여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9월 그 대선 TV 토론까지는 너무 막 이게 정치적 이슈에 휘둘리실 필요 없고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저는 실적에만 집중을 해야 된다. 사실 오늘도 미국이 빠진 가장 큰 결정타는 저는 알파벳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알파벳 CEO가 뭐라고 했냐면 이게 1분기에 메타의 그 주가 보고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네. AI 투자 많이 하니까 좀 봐달라. 우리 지금 돈 벌기 좀 쉽지 않다 이쪽에서. 네. 근데 인내심 가져달라. 근데 그 이 순차이 CEO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내심 좀 가져달라. 그렇다고 AI 투자를 줄일 수는 없다. 네. 이렇게 했는데 시장이 왜 실망했냐면 그건 알겠는데 돈 도대체 언제 벌어줄 거냐. AI로 벌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네. 그거를 못 보여주니까 주가가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장은 지금 이제는요 2분기 실적 시즌이 되니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하지 말고 너네가 이제 재무제표상으로 이익으로 보여달라. 이걸 원하는 지금 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나라에서도 삼성바이오가 실적이 되게 좋았잖아요. 네, 좋았습니다. 이런 네. 것처럼 좋은 실적을 내면서 그게 꾸준히 유지되는 그런 기업들에 저는 좀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더더욱 좀 시장이 안 좋은데 이럴 때일수록 2분기 실적들 잘 체크하시면서 어느 게 좋아지는지를 이제 앞으로 8월 15일까지 아마 발표할 거예요. 네. 그 안에서 잘 추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슬픈 게 SK 하이닉스는 또 실적을 잘 냈는데 또 네. 근데 이제 네. 하이닉스 알파벳도 실적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AI에 대한 신뢰가 지금 갑자기 깨져버렸어요. 거품론이 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알파벳이 저렇게 돼서 결국엔 AI로 돈을 못 벌면 엔비디아 그 구매하던 이 수요처들이 구매를 줄이면 어떡하지? 그럼 네. 이거 하이닉스도 지금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HBM 수요가 줄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시장이. 그러니까 지금 실적은 너무 좋죠. 하이닉스 네. 실적 되게 좋고 저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 네. 다만 알파벳 그 실적 발표 때문에 엔비디아가 이제 갑자기 급락한 것처럼 하이닉스도 시장에서는 그래서 주가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 그래서 실적 좋은 거 이미 반영됐고 일단 빅테크들의 실적 좀 한 달 더 보자. 요런 이제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지금 좋은 실적에도 좀 부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확인하고 접근하려는 경계감이 좀 짙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사님의 말씀을 또 들어보면은 본질에 집중하자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본질이라고 하게 된다면 실적 그리고 금리를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한 업종 그리고 살짝은 좀 피해야 되는 업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가장 많이 먼저 얘기하는
얘기하는 게 그 건설과 증권 업종이죠. 이제 건설, 금리가 증권, 네. 오르면 좀 피해를 많이 받는데 그 중에서 건설은 옛날에 부동산 PF까지 겹쳐가지고 너무 어려웠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또 건설주도 의견이 좀 갈리지만 네. 최근에 서울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매매 거래량까지 늘어나면 근데 정부 정책적으로도 이거를 가격을 너무 올라갈 때 제어하는 방법은 결국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가격이 오르면 보통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건설주도 사실 건설주 하면 아무도 안 봅니다. 사실 전혀 관심이 없는 섹터라서. 네. 근데 지금 하반기에는 소외받는 거에서도 기회를 좀 찾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건설업종도 마냥 그냥 나쁘게만 보지 말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증권도 역시 마찬가지죠. 금리가 인하되면 갖고 있는 채권의 평가 이익이 늘어나요. 그래서 네. 실적 좋아질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도 대표적인 금리 인하 수혜주고 오늘 미국이 이렇게 안 좋았는데 올라간 업종이 몇 개 있는데 그중에 2개 제가 딱 봤던 게 뭐냐면 눈에 들어온 게 제약주가 미국에서 오늘 올랐고 네. 신재생 에너지 그 인페이즈 에너지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태양광 업체인데 네. 주가가 12%나 폭등을 했어요. 이게 실적이 잘 나온 거죠. 뭐죠? 네. 태양광도 결국엔 트럼프 피해주긴 하지만 지금 해리스가 갑자기 좀 앞서고 있고 거기에 금리 인하하면 이 차입금이 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다 좀 어떻게 보면 수혜받던 업종들이죠. 이런 그러니까요, 쪽들이 저는 좀 수혜는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뭐 건설도 소리 소문 없이 좋은 리포트들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건설과 증권,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좀 언급을 해주셨고 이제 조금 딥하게 들어가서 애플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AI 스마트폰을 또 처음으로 출시하기 때문에 시장 기대감이 좀 큰 상황인데 애플이 AI 폰을 출시를 하게 되면 판매량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점만 굉장히 우세하더라고요. 네. 동의하세요? 저는 어느 정도는 늘어날 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시장은 그걸 다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반영을 때문에. 해서, 네.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거예요. 투자자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이게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걸 모르는 분은 이제 없어요. 근데 처음에 애플이 인텔리전스라는 AI를 공개하고 나서 첫날 빠졌죠, 주가가. 맞습니다. 근데 다음날 뭐라 그랬죠? 아, 이거 교체 많이 될 것 같다. 보고서들이 막 쏟아지면서 주가 그 후로 신고가 나면서 급등했는데 그 논리가 뭐냐면 AI가 탑재가 되니까 9월에 이제 생각보다 많이 팔릴 거다. 그러면 이거는 많이 팔려도 서프라이즈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거 이제 우리가 예상한 수치보다는 당연히 더 나와야 되겠고 그거 내년이거든요. 내년에 정말 애플 아이폰이 더 확산될 수 있을지 이게 구조적으로 이어질지 이거에 대한 이제 검증 작업이 가을에 펼쳐질 겁니다. 근데 만약에요 생각보다 교체 수요가 또 많지 않아 버리면 네. 주가 이제 급락하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이제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팔릴 거는 좀 예상은 하지만 그렇다고 시장의 기대를 엄청 뛰어넘는 뭐 그렇게 폭발적인 그런 성장보다는 저는 왜냐하면 내년을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 올해 나오는 애플 아이폰의 AI 기능이 미국 쪽에 들어가는데 유럽과 중국은 규제 문제 때문에 네. 탑재가 안 됩니다. 올해는. 그러면 미국 쪽은 괜찮은데 중국이 또 주요 매출처인데 이게 판매가 AI가 안 들어가면 약간 좀 모멘텀이 꺾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년엔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이폰의 시계열을 저는 여러분들이 올해보다는 좀 내년에 맞추고. 내년엔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그. 이제 이유가 내년에 또 궁금해요. 협상을 해야 되겠지만 유럽은 네. 들어갈 것 같고 네. 이제 이 애플 아이폰이 이제 규제를 좀 이제 풀어줘야 되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올해는 미국은 탑재가 되는데 유럽과 중국은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년에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면 좋고 그리고 애플 아이폰 교체 주기가 제가 보니까 이게 4년이 넘더라고요, 보통. 아, 그래 오래 쓰시네요. 네, 되게 오래 써요. 근데 이제 21년도에 아이폰 그때 10이 나왔을 때 네. 21년도거든요. 그때가 제일 많이 팔렸어요. 그러면 이제 4년 후면 2025년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을 보면 내년이 저는 아이폰이 오히려 더 기대가 클 수 있는 구간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내년까지의 어떤 흐름을 염두에 두시고 보는 건 좋은데 올해 당장 이거 AI 나온다고 사람들이 많이 교체할까 이거는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좀 확인을 하면서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접는 스마트폰도 내년에 출시한다고 하잖아요. 네. 이거는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올해 네. 아마 상반기에 계속 뉴스가 나왔는데 네, 맞아요. 이제 뭐 오늘 또 한 리포트였나요? 어디서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 공급사들 있잖아요. 네, 그 네. 폴더블 폰. 여기에 뭐 만났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네. 이제 그 누가 될지는 사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거기 보니까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마 들어갈 것 같고
이 폴더블 폰은 이게 접는 거 있잖아요. 힌지죠. 네네. 힌지는 누군지는 아직은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만약에 실제 이게 이 기사가 사실이면 이거는 이제 애플이 26년도에 폴더블 폰 한다는 얘기랑 비슷한 얘기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OLED 업종하고 힌지 업종도 한번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계질 속에 빠진 국내 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 그 가운데서도 오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염승환 이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개장한 지 1시간 정도 됐는데 코스피가 2,710선까지 내려왔고 코스닥이 결국에 800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오늘 쉽지 않은 상황인데 저희 데일리TV 마켓나우 2부, 3부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 좀 대응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내일도 보다 더 정확하고 발빠른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